좋아. 우린 이미 강을 건넜어.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지는 내가 감당해. 정혜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가볍게 운동을 하고 건강 주스를 챙겨 먹고 점심이면 조용한 집안에 홀로 앉아 책을 펼치지만 늘 머릿속에는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생활, 자유스러운 홀몸, 부족함 없는 집안.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그 속에 아들이 있었고 그녀는 늘 젊고 활기찬 엄마였습니다. 탄력 있는 몸과 솟는 열정이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웃음을 내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호련히 천국으로 가고 아들은 다 자라 군대를 갔고 그녀의 몸은 영양제 없이는 어제를 간직할 수 없는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안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정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든든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옆에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늘 쓸쓸하고 차갑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혼자임에도 일상을 잃지 않으려 밥상을 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럴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자인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 남편 없는 여자의 삶은 여자의 끝을 의미하는 것인가? 50을 앞둔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에 대한 그리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쓸쓸한 마음에 휑한 거실에 앉아 음악을 틀고 커피를 내리면 그 그윽한 향기와 노래가 잠시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가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친구는 활달했고 세상 풍파에도 지지 않는 듯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좀 즐겨봐. 평생 남편 챙기기만 했잖아. 가볍게 연애도 한 번쯤 해보고 살아. 누가 요즘 너처럼 혼자 됐다고 그렇게 집에만 있어? 정혜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냐,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나한텐 맞지도 않고. 하지만 친구의 성화는 집요했습니다. 딱 한 번만 구경 삼아 가서 즐겨봐. 세상에 별일 다 있지 않니?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정혜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을 깨고 싶지 않았고 가볍게 술이나 마시자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그녀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문 앞에서 젊은 남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고 들어서자 화려한 로비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얼굴이 붉어졌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친구가 그녀의 손을 끌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거실 같은 룸이 펼쳐졌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벽, 금빛 장식들, 크리스털 조명, 잔잔한 재즈의 선율. 정혜는 어색해하며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잘생기고 탄탄한 체격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잔을 채우고 세련된 미소로 처음 만남의 어색함을 지웠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청년이 인사를 했습니다. 22살, 이름은 민수라 했습니다. 듣기 좋은 중저음, 은근한 향기. 정혜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상하게 낯섦과 익숙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반면
이름이나 나이에 대한 기억은 분명치 않았지만 민수는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친구 집 거실에서 처음 보았던 천사 같은 미소,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몇몇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도 친구의 눈짓에 이끌려 민수가 내미는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순간 경직되었지만 이내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민수의 눈빛은 오래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기억 속 중학생 시절의 어느 오후, 친구 철민의 집 거실에 들어서자 따스한 햇살과 쿠키 향기, 그리고 천상의 여신 같은 그녀의 미소가 맞아주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 맑은 목소리, 밝게 웃는 얼굴. 민수는 그 순간 세상에 진짜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좋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날부터 그는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하며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 미소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민수는 철민의 집을 제 집처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왠지 그녀를 보면 하루가 즐거웠고 흥이 났습니다. 마음엔 따뜻함과 푸근함이 한가득 찼고 몸은 하늘을 날 듯 상쾌하고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민수는 너무도 신기했고 즐거웠습니다. 밤이면 혼자 그 기억을 떠올리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 맑고 고운 얼굴과 봄 햇살 같은 그녀의 미소를 밤새 떠올리며 말이지요. 민수는 서울대 합격을 앞둔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 빚과 병든 어머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강의실 대신 병실을 지켰고 밤에는 웃음을 팔아야 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미처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그녀의 미소, 햇살 같은 얼굴. 세상이 무너져도 그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웃음을 다시 보고 싶었고 그 웃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로 그날 밤 기적처럼 그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세상이 내게 선사한 행복이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었어.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민수는 안도와 함께 환하게 밝아지는 머릿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부드럽게 정혜를 리드했고 정혜는 그의 리드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끼며 부드러운 선율에 젖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에게 세상에 없을 최고의 신사다운 매너와 친절로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정혜가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으리라는 걸 민수는 그날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길 하고 민수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애타는 그의 염원을 안 걸까요? 운명은 뜻밖의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이끌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정혜와 민수는 곳곳에서 마주쳤습니다. 오후의 카페, 저녁 무렵의 서점, 한가한 전시회장의 고요함 속에서 민수는 마치 누가 짠 드라마의 각본처럼 자신도 모르게 정혜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겹치게 하는 듯 우연히 반복되었습니다. 정혜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또 다른 만남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를, 세 번째가 네 번째를. 어느새 두 사람은 미소만으로 충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녀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혜와 민수의 만남은 그렇게 고요한 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정혜는 민수의 삶과 시련을 알게 되었고 그의 성품과 성실함에 연민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울대를 합격할 만큼 뛰어난 그의 탁월하고 우수한 성품과 머리를 알았고 젊은 나이에 그 오랜 시련과 아픔을 겪은 그에게 연민과 측은함을 느끼고 그에게 어떤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는 보호 본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의 남자로서의 매력이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였지만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정혜는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과 더불어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보이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느낌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로 인한 망설임과는 별개였습니다. 고요한 집, 메마른 저녁 식탁, 텅 빈 복도, 그런 그곳에는 없던,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이 낯선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는 늘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이야, 여기서 끝내야 해.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오래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연심이 조금씩 자라남을 느꼈을 때 그녀는 화들짝 놀라 돌아가려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은 만남 때마다 부서졌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정직했고 무엇보다 오래되고 깊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가볍지 않았고 무게가 있었고 온기가 있었어요. 그는 가볍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러웠어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여자라면 자연스레 그에게 기울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면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골목의 가로등이 물길을 머금고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민수는 우산을 반쯤 기울여 그녀의 어깨를 가렸습니다. 좁은 거리와 비를 핑계로 거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젖은 천 위로 올라오는 아련한 습기, 비냄새, 옷깃 사이로 스며나오는 그의 달콤한 향수 내음. 그녀는 마음속의 설레임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정혜는 거울 앞에 선 밤들마다 자신을 신문하듯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49세 중년 여자의 잔주름이 있는 얼굴. 그러나 아직은 지워지지 않는 여자로서의 선명함. 그럴 때면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인가 아니면 이미 끝난 이야기인가? 대답은 매번 달라졌고 마지막엔 늘 침묵이 남았어요. 그날 그녀는 더 이상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느린 박자를 새겼습니다. 민수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자 마지막 경계가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다짐했습니다. 멈춰야 해. 그러나 심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거울 앞에서 주저앉던 밤들, 텅 빈 복도, 대답 없는 식탁.
그것들과 달리 지금 생생하게 느껴지는 숨결과 체온, 숨막히도록 가까운 눈빛. 시간이 다리를 놓는 동안 그들은 천천히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녀는 50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래 덮어둔 온기가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온기는 두려움과 나란히 걸었고 기쁨도 그 옆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 모순인 감정들이 동시에 타오르면 인간은 대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밤 정혜는 침묵했고 민수도 침묵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그러나 그들에게만 느리게 흘렀습니다. 문틈의 빛이 미세하게 각도를 바꿀 때마다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선명히 알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두 개의 문장이 번갈아 울렸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두렵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몸의 온기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청춘의 조각들이 살아난 듯한 환상. 그는 그 환상을 움켜쥐려 했고 그녀는 그 환상에 잠시 몸을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을 때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과 안도, 두 감정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둘은 결국 강을 건넜습니다. 정혜는 알았습니다. 이 결정이 큰 파문을 만들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한쪽에 불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아침의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정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어.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이 행복이 누구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순간 불안한 마음에 정혜가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길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정말 살 것 같았어. 행복했어, 정말. 그러자 민수가 그녀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해요. 오랫동안 당신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했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아차했지만 내쳐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당신을 본 건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저는 철민이 친구 민수예요. 정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밝은 거실, 아이들의 웃음, 어제의 그녀. 민수는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죽기 전에 당신 손끝이라도 만져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정혜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울 위엔 가정, 체면, 상식이 올려졌지만 마지막에 남은 단어는 숨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숨을 가다듬고는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아. 우린 이미 강을 건넜어. 네가 누구의 친구였는지는 네가 감당해. 나는 지금의 나를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외면하지 않을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혜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며 느꼈습니다. 사실을 안 이상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두 사람이 느낄 감정과 살아있다는 감각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어렵지 않게 자연스러운 철민이와의 조우를 만들어 반갑게 철민이와 다시 재회했고 더 자연스러운 명분으로 정혜의 집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정혜와 민수의 만남은 이제 더욱 잦아졌지만 한층 더 은밀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었지만 그 비밀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많이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일 뿐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변명도 필요 없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민수는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알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분명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뜨거운 감각이 한동안은 그녀의 삶을 이끌어갈 것임을 말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